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전인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들으시고 교통 상황 들으시겠습니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도심도로뿐 아니라 외곽도로들 출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외곽순환고속도로 고장차 구간이 있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터널 부근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이 부근 4km가량 여파를 받고 있고요. 삼본에서 수리터널, 장수에서 송내 구간, 김포 진출로, 그리고 남양주에서 상일 구간, 서안암 부근 각각 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개항에서 송내, 도리분기점에서 조남분기점,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지나기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서초까지 막히고 반대쪽 한남에서 서초, 수원 부근 각각 이동량이 많은 편입니다. 과천대로가 현재 사당역에서 대공원 사거리 쪽으로 남태령 지하차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도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상부도로로 우회해서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체를 빚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 부근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 경제 아주 나쁜 전망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계속 내렸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계속 올랐죠. 우크라이나 변수가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밤새 끝난 현재 시간 18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전날보다 88.97포인트, 0.55% 뛰어서 16,336.19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더 올랐는데요. S&P 500은 0.71%, 나스닥 지수는 1.25%나 뛰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어제 크림공화국 합병 지역에 서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분열을 원치 않고 크리미아에 이어서 다른 지역을 합병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어서 시장 우려가 완화가 됐습니다.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는 전달보다 0.2% 감소했지만 주택 시장이 선행 지표인 신규 건축 허가 건수가 1월보다 7.7% 늘어난 것으로 나와서 앞으로의 주택 경기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이 테이퍼링 추가 조치가 나올지도 모를 이 미국 중앙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이날 시작됐죠? 예, 회의에서는 양적 완화 추가 축소와 현재 금리 인상 이날 기준인 실업률 6.5%를 바꾸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는 현지 시간 19일 오후 2시, 우리 시간으로는 20일 새벽 3시에 올해 미국의 경제 전망과 함께 발표가 됩니다. 예, 외국 자본이 처음으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예, 이 뉴스가 아까도 좀 전해졌는데 좀 한 번 더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2018년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섰는데요. 중국계 부동산 재벌 리포그룹과 미국 최대 카지노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한 리포 시저스 컨소시엄이 영종도에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려고 신청한 데 대해서 정부가 사업 적합 판정을 내린 겁니다. 이 카지노는 연면적이 7,700제곱미터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5년 내에 특급 호텔과 3억 달러 투자를 완료해야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년 내에 또 총 5억 달러의 투자를 추가해야 합니다. 리포 시저스는 이 같은 7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서 향후 10년간
2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 도박 산업에 2조 3천억 투입한다면 엄청난 돈인데 이 카지노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우리 정부가 왜 외국계 이렇게 개박하는 겁니까? 네, 중국 등 그 외국인 관광에 유치해서 그 마카오나 싱가포르처럼 카지노를 그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영종도는 마카오, 싱가포르보다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더 가까운 만큼 중국인 유치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대신 우려를 덜기 위해서 카지노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을 강화하고 또 국내 업자에 대한 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카지노를 사전 심사대에서 공모제 형식을 바꿔서 국내 자본에게도 진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 이 최근에 이 통신비, 의료비 그리고 주거비가 계속 올라간다. 예,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도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다면서요. 예, 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지난해 5만 6천 원이 늘어서요. 그 102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05년에 52만 원으로 처음 50만 원을 넘은 것을 감안하면 8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후부터 1인당 진료비가 치솟아서 그 60대 진료비는 전체 평균의 2.1배, 또 70대는 3.2배, 80대 이상에는 4.4배로 커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전체 진료비 50조 원 가운데 18조 원, 즉 35%가량이 그 65세 이상 노령층의 그 진료비, 의료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 중인데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의사들은 현재 그 건강보험 수가가 너무 낮다면서 파업하겠다고 위협을 해서 엊그제 그 의료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의사들에게 유일하게 바꾸는 방안을 관철시켰죠. 향후에 이런 저런 요인으로 향후에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나온 뉴스가 참 재미있는 뉴스가 많았는데요. 이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쭉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립탐정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고용노동부가 그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면서 국내에 없었던 그런 직업 42가지를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립탐정으로 불리는 그 민간조사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주거복지사,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빅데이터 전문가, 이혼 상담사와 그 대화를 통해서 외로움 해소를 돕는 정신대화사 등 신규 직업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또 동물 간호사와 분쟁 조정사, 디지털 장의사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사립탐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민간의 어떤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뒷조사하거나 이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뭐 이런 민간 조사원의 각종 조사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사립탐정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흥신소 불법 활동의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 중국산 생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네, 관세청이 어제 지난해 수입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외국산 승용차와 시계, 또 생수 등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고 반면 그 커피와 기금속 수입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자세히 보면 지난해 그 승용차 수입액이 54억 달러를 넘어서 전년보다 21.9%나 늘었고요. 이는 그 2010년에 28억 달러에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생수의 경우에는 2010년 수입액이 900만 달러였는데 지난해에는 2,5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건 그 백두산 물로 만들었다는 생수인데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채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엄연한 중국산입니다. 또 프랑스산 생수도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커피 수입액은 15.9%나 줄었습니다. 이는 그 커피 취향에 변화가 생기면서 커피 관련 완제품의 수입이 줄고 대신 그 자재인 그 원두 커피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골프용품과 사케, 또 뭐 비금속 등도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긴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4월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은 한일 관계 회복을 요구하고 있죠.
중국은 우다웨이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을 방문하는 등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행동에 다시 나섰습니다. 지난달엔 유진민 외교부 부부장이 남북한을 연달아 방문하면서 육자회담 재개를 조율한 바 있었죠. 장성택 채용으로 주춤했던 중국이 광폭 행보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한미일은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생길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펼쳐지는 한반도 상황,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년 교수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가 방북을 했군요. 이 방북 목적과 네네. 일정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많은 전문가들이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조율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북은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북중 간의 의견 조율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작년에도 방북을 했습니다만 지금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사실상 뭐 그렇게 특별한 성과를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그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그런 노력을 중국이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또 그걸 통해서 육자회담 재개 쪽으로 가자. 뭐 이런 것을 북한과 논의한다. 또 북한을 설득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브리핑에서 우다웨이 방북을 언급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역시 이제 지금의 우다웨이 방북이 뭔가 그 성과를 완전히 거둔다 이런 차원에서의 방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중국 내부에서도 역시 우다웨이 방북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더 듣고 또 그걸 미국과 국제사회의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육자회담 참가국들의 그것을 또 알리면서 또 조율하는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조심스럽게 지금 중국도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중국이 그동안 육자회담 당사국 간의 이제 이견을 조율하는 등 회담 재개에 공을 들여온 건 사실입니다. 이 작년 가을만 네네. 하더라도 우다웨이가 이 미국까지 방문해서 글렌 데이비스 대표를 만난 뒤에 기자들에게 회담 경로가 마련됐다, 이 자신 있다 이런 말을 해서 회담 재개에 이 자신감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 직후도 네네. 장성택 채용이 있으면서 중국의 태도가 주춤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중국이 대북 자세에 상황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지금 상황은 뭐 그다지 그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그 밝은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크림반도 사태가 워낙 중요하게 지금 부각돼 있고 미국과 중국의 미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육자회담 재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그 육자회담 재개가 중국의 외교적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그 핵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한 중국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되는 그런 행보가 우다웨이 특별대표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당분간은 좀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은 그런 그 기반을 조성한다. 육자회담 재개를 통한 그 핵 문제의 해법을 찾는 이런 노력을 그 기울이는 뭐 그런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뭐 그런 차원에서 행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이 최근에 네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고 특히 또 어제 크림반도를 그 러시아가 합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예, 네네. 북핵이단 우리가 다시 또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그동안에 리비아나 우크라이나나 이 핵을 포기하고 핵을 다 돌려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 뭐 이런 그런 국제적인 그 국제 역학적인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네네. 그 리비아도 그 이후에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고 우크라이나를 또 대하는 러시아의 태도가 이번처럼 또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네네. 중국이 지금 북핵을 포기를 하면 우리가 북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계속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 북한의 비핵화의 암초가 하나 또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북한은 그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를 보면서 국제사회의 어떤 냉엄한 현실 이 부분을 이제 북한은 또 한번 판단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비아 사태나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핵폐기를 자발적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그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가하는 그런 압박, 특히 러시아가 가하는 압박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뭔가 핵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쪽으로 좀 더 가는 뭐 그런 그 국제사회 지금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역시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육자회담 재개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법이 조기에 마련되는 이런 것이 보다 필요한 또 그런 측면의 또 상황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특히 중국이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해구선을 제공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사실상 빼앗기는데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걸 보면서 북한이 이 중국 말을 또 쉽게 잘 들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차원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역시 이제 그 북한 입장에서는 그 강대국들이 힘의 대결을 벌이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좀 더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그 앞으로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육자회담 재개를 그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라 이게 그 미국과 국제사회의 상당한 의견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미 의견은 역시 선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보여야 된다 이게 강한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그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기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이 좀 모색이 될 필요가 있다. 뭐 해법까지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육자회담 재개를 조기에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뭐 그런 노력이 요구된다. 뭐 그것이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그 설명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뭐 그런 자세가 또 육자회담 참가국들에게 요구되고 북한도 좀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한미일 3국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또 북한은 육자회담 재개에 어떤 조건도 걸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다웨이나 그 또 유진민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 갔다가 우리 서울에 왔다가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물밑에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그 협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그 중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뚜렷하게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역시 그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움직임들을 뭔가 제대로 성과로 거두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이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되고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노력을 하면서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좀 더 그 입장의 기존의 입장들을 좀 더 유연화시키면서 그 입장차를 좁히는 그런 노력들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한미 군사 훈련 중에 이 단거리 미사일 북한이 그 발사를 했는데 그것도 야밤에 발사를 했어요. 미국의 일요일 아침에 해당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런 것이 육자회담 재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단거리 미사일 또는 그 단거리 로켓 프로급 이번에 로켓 발사였는데요. 예. 일련의 지금의 북한의 행보는 사실상 그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그 행동이 그 제한적 수준에서 무력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직접적으로
육자담 체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작년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는 북한의 지금의 행동은 작년에 워낙 말로써 세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행동은 제한적 수준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어떤 시선을 끄는 차원의 행동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보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육자담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북한의 좀 더 고강도 그 무력 시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국의 북한 지원 문제로 늘 그 원유와 식량 공급 이걸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중국 관세청 무역 통계 대북 원유 수출량이 0으로 됐습니다. 원유 공급을 지난 분기에 끊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중국이 매달 북한 소비량 거의 한 6만 톤 가까운 소비량 중에서 5만 톤 정도를 중국이 공급을 해왔는데 이 원유 공급 중단이 북한에 심대한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중국이 이렇게 원유 공급을 끊었어요? 원유 공급을 끊었다 이렇게 지금 뭐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은 사실상 뭐 확인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통계 차원에서 이제 문제가 확인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 제공하는 원유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북한의 그 육자담 체계 문제를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그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원유를 완전히 중단하는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이런 조치까지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다만 이제 그런 통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인이 더 필요하고 실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그 핵안보 회의에서 우리 예측대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육자회담에 대한 논의가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궁극적으로 한미일이 육자회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 의사가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뭐 지금 어떻게 그 상황이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또 전망을 하기는 아직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좀 더 육자담 재개에 대해서 한미일이 적극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느냐 뭐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육자회담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그 공전되고 있고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그 핵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육자회담 재개 쪽으로 가면서 북핵 문제 어떤 해법을 찾는 뭐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윤 교수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예, 출발 사점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4부 시작합니다. 광고 2개 듣겠습니다.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2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예,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뉴스의 인물을 들여다보고 기자가 주목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또 변함없이 유인경 경향신문 세림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이 결정된 신당, 이 신당의 정당 정책을 두고 또 내부에서 조금씩 이제 잡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외부에서 보기에도 놀라운 변화고 또 그리고 어제 오전에 나온 뉴스죠. 이 영종도의 한국판 라스베가스가 건설된다. 예, 이 두 얘기를 해보죠. 먼저 통합야당에 관련된 얘기부터 합시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발기 취지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우클릭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경향신문에도 우클릭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이 민주적 시장 경제,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 그리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조합, 이런 말들이 이 일종의 그동안 금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깨고 다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는 6.15 14합의 이걸 이제 지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 쪽에서 이 우클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예. 완벽히 만들어진 새로운 신당의 정당 정책은 아닙니다. 예. 흔히 말하는 안철수 신당 측에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내놓은 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옷을 맞출 때 예. 가봉 상태 정도 이런 패턴으로 만들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라 그러면 이제 같이 번 쪽에서 요건 좀 칼라를 줄여주시고요. 요건 예. 단추 좀 내주시고요. 라는 의견 조율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중의 소리라는 곳에서 이 초안을 입수를 해서 내용을 분석 검토해 보면서 이건 좀 이런 거 좀 다른 것 같다. 계승 정신이 빠졌다. DJ와 친노의 그림자를 지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와서 한 얘기일 뿐이지 이 곳에서 완벽히 만들어진 정당 정책도 아니고 새로 창당할 당의 정당 정책이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드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를 열어보니까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도 하고 했던 것들 때문에 우려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 민주당의 이제 기존의 정당 정책, 사실 민주당원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이죠. 네. 하고 이제 새 정치 연합에서 주요 정책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전부 다 옳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경제에 대해서 해야 된다, 등등 했는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6.15 정신 계승 문제라는 게 빠졌다라는 것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는 안철수 신당 측에서 오히려 더 재벌 때리기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금산 분림 이런 것까지도 강하게 주장을 해서 몇몇마다 차이점이 굉장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이 최근에 재미있는 말들이 우리 이제 정치판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예, 이번에 6.15 14합의를 어제 빼겠다 하는 말이 나오니까 당장 어제 여의도 정가에서 나온 얘기가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6.15 선언과 14합의를 존중한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물론 뭐 존중은 하겠지만 일단 당의 정강 정책에서 빼겠다 이러니까 예.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워낙 두 당이 정책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사실 그 복지도 이제는 차이가 없고 네. 오히려 이 새누리당에서는 선별적 복지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선별적 복지와의 조합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뭐 민병두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초안을 만들어오면 뭐 경제 민주화도 그렇고 뭐 복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싹싹 가져가고는 꽃감 따먹시 따먹는 것이 새누리당이다 얄밉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한 예. 거고요. 이번에 정당 정책의 순서를 보면 전문이 있고 예. 정치, 경제, 복지, 일자리 노동, 안보 외교 통일,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언론미디어, 환경에너지 뭐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는 뭐 정의롭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사람 중심되고 중상층 튼튼한 경제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안보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그 갔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새정치라는 말을 어느 부분에 넣을 것인가 했을 때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뭐로 갔다가 선언문에 넣을 것인가 전문에 넣을 것인가 많이 말았는데 윤여준 그 고문이 이건 좀 앞에 넣어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새정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그런 조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걸 이제 보고 민주당에서도 다시 그걸 할 건데 김한길 대표의 뭐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이 갈 것은 그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예. 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다 아우르면 너무 좋지만 잘못하면 이제 죽도 밥도 아닌 이제 누룽지 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다들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런 표현을 잘못 쓰면 지금 조금 민주당에서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요사이 이 선거 전에 네. 신경이 워낙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에도 이 공정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민주당에서 하던데 어쨌든 또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헌법 4조에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평화통일. 네. 예. 그런 정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네. 헌법적 명령인데 그걸 이번에 그 통합신당에서 그걸 발기 주지문에 넣고 당의 정강 정책에도 이제 넣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그 왜 우리가 어제 그 6.15 선언 그걸 앞으로 당의 정강 정책에서 빼는 것을 그 굉장히 주의 깊게 그런 주장을 받는가 하면 6.15 선언과 충돌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그건 전부터도 좀 예. 논의가 되었던 예.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평화통일. 이거 뭐 북한이 경기를 일으키는 말인데 네. 이쪽을 선택을 하고 6.15 선언을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6.15 선언은 그냥 잠수만 시켜놓고 드러내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근데 지금 논의 중인 과정이고 이 예. 초안이 발표되자마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반박이 심하고 특히 동계가 반박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심했죠. 그분들은 크죠? 그것의 예. 기치이자 예. 뭐 정신이자 그다음에 소명이자 살아가는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정체성을 모두 다 지운다라는 거는 어떤 그 정말 종갓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식당에 새로운 프랜차이즈 메뉴가 들어와서 저 메뉴 빼세요. 이제 설렁탕 안 빨래요. 우리 예. 이번에 햄버거로 바꿔요라는 느낌하고 또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친노 측에서도 겉으로 지금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에서의 그 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과정인데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그 정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대북 관계만이 아니라 뭐 미국 일본, 중국 뭐 전체화에 보여줄 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기 정책의 정체성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두 사람의 우리가 지켜야 될 기치라든가 아니면 요건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다라는 보여줄 것이 아니라 굉장한 숙고와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들어가서 어떤 심도 깊게 하고 있는지 그거는 조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지요. 예. 삐그덕거려서 없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이거는 좀 수용도 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는 한 발 물러섰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통합 과정에서
물론 그 민주당 쪽에서나 안철수 신당 쪽에서 우리가 친노를 배제하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지금 친노가 거의 뭐 철저하다시피 배제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의원총회에서 또 고함 소리가 흘러나왔었고 예,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한 지붕 두 가족이냐 세 가족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모양인데요.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혹시 파열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지방선거 나오면 당연히 파열음이 있고요.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원들 공천 폐지를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신청했던 분들이 구호를 어떻게 외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렇게 했죠. 예, 누가 어쩔 예. 수 없는 거여서 뭐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은 뭐 박원순 씨고요. 뭐 구의원은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예. 합니다. 뭐 당선인 게 후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새로 섞여온 분들하고의 순혈주의 뭐 그런 게 돼 있기도 하고 이제 더 재미있는 거는 지금 당의 합당이 이제 과정을 밟아가는 중인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곧 마감이 됩니다. 임기가 이제 끝나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새 당의 원내대표는 누구로 나설 것인가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고 정당 정책보다는 파열의 예. 문제가 그때 어떤 색깔을 가진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정강 정책보다는 이제 액션이 더 중요하니까 이 당의 목소리 이런 것도 변형될 생각이어서 거기에 더 주목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기초선거 공천 폐지 말씀을 또 하시니까 네. 이 선거 끝나고 나면 근데 구청장에 당선된 분들이 네. 또 우리로 다시 민주당에 복당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만약에 폐지라고 된다면 예. 그렇게까지 수순을 밟을지 아닌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 되면 시장하고는 모양새가- 다른 거죠. 예. 박원순 시장처럼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하거나 예. 오거돈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부산에서 그 새당에 깃발을 꽂고 하는 것보다는 무소속이 낫기 때문에 자기 인기도로 하지만 결국은 입당하지 않을까라는 예견에서 뭐 예견된 야당 후보라고 지칭을 하지만 기초 의원들의 경우에서는 이게 어떻게 시스템으로 갈지 전체가 공천제 폐지가 된다면 당을 복적할지 안 복적할지는 그건 전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제 공천을 유지하고 하니까 네. 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민주당 당적을 회복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겠죠. 네. 없겠지만 이 무공천을 해서 탈당을 해서 당선이 되고 나서 또 다시 복당을 한다는 것 이런 모양새가 과연 또 어떻게 비칠지 그것도 그렇죠. 또 궁금해지네요. 근데 어쨌든 예. 김한길 대표도 민주당 안에서는 굉장히 온건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속에 있는 뚝심이라든가 밀어붙인 추진력과 상관없이 이념적 잣대로 볼 때는 이분이 뭐 그렇게 좌클릭한 분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었고요. 민주당 내에서 안철수 의원 역시 뭐 그렇게 강건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야당의 색채, 진보, 뭐 합리적 진보, 뭐 이런 색채들을 낼 수 있는 야당스러운 정강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들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제 카지노 문제 짚어보도록 하죠.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중국, 미국의 합작사인 리프앤시저스 컨소시엄의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안에 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 심사 결과 적합하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이 그래서 라스베가스 제2의 마카오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장밋빛 꿈에 가득 차 있는 그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반대로 반대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왜 하필 그 외국인 이 자본가에게 네. 이 엄청난 특혜를 베푸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지금 기자들 간에 어떤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국내 자본은 유입이 되는 게 그동안 뭐 법적으로 잘 안 돼 있었었고요. 예. 1967년 8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 올림푸스 호텔에서 이제 개장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40몇 년 만에 인천 영종도에서 거의 뭐 5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이 카지노라고 하면은 뭐 도박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국제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관광객을 가장 많이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 영종도라는 것이 중국에서 고작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서 마카오나 싱가포르보다 훨씬 쉽다라는 거. 그리고 마카오의 경우에는 중국
에서 이 도박 상습범 아니면 중독을 막기 위해서 뭐 연 1회로 차단을 하는데 막 여기 영종도는 그게 없기 때문에 훨씬 많이 올 수 있으리라는 것. 그러니까 막 관광 회의를 해보면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어떤 이런 특별 자유경제 지역을 둬서 뭐 카지노라든가 성형외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실컷 돈 쓰고 가고 뭐 하게 만드는 것을 해야지 국부가 늘어난다는 논란이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올해 한번 심사 승인이 안 났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가장 많은 분들은 내가 갈 수 있나 없나 이전에 직간접 고용 효과를 봅니다. 일단 2018년까지 보면 그 시설에 투자되는 인원만 8,000명 정도가 확실한 인원. 가상으로 뭐 몇 명이 들어올까 이게 아니라 8,000명 정도가 시설 투자 뭐 이렇게 고용이 된다 그러고 나중에 2020년까지는 35,000명의 인원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돈 이전에 우리는 지금 일자리 창출이 이 정부의 기치이기 때문에 눈이 솔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하긴 뭐, 지금 리프앤 시저스의 계획안을 보니까 VIP 호텔, 5승급 호텔, 그리고 레지던스 호텔, 이걸 골고루 다 해서 760실 규모 호텔부터 짓더라고요. 호텔에서 좀 자야, 거기 카지노 하러 가고 먹기도 하고, 되니까요. 예, 그런데 이 좁은 나라에 원래가 제주도가 지금 일종의 카지노 수문을 육성하겠다 이래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거든요. 예. 이 제주도도 중국에서 굉장히 가까운데 우리가 제주도에 신공항 하나만 건설을 하면 제주도에 이 엄청난 외국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영종도에 또 이걸 하느냐. 좀 더 가깝습니다. 제주도보다. 물론 그렇습니까? 좀 더 가깝습니다. 그거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그렇군요. 영종도에 내려서 뭐 아니면 또 제주도를 따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는 노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천 노선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와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하고 미국의 합자 회사 를 해서 보여줬던 그 것들이 이 정도라면 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먹고 튀는 그 먹튀에 우리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금융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보여줬던 것들이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손해 볼 건 없지 않느냐라는 거 생각을 하는 모양이고 그래서 송영길 인천시장도 뭐 굉장히 환영의 표시를 했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처럼 제주도 포화 상태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6, 7개 이상에서 카지노를 하겠다고 이제 제안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한때 제주도가 자유경제도 되면서 골프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10억짜리 골프 회원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 팔리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그 땡겨 20개가 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했던 분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고 주말에도 한가할 지경이라 그러는데 이 카지노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지만 모든 거는 우려와 기대와 모든 게 상반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내국인을 허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좀 법적 절차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일단 가는 게 낫고 일단 허가가 된 이후에는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우르르 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을 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아에 이미 마카오 외에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이제 소위 카지노 시티로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거대한 카지노 센터가 2군데에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마카오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작게 크게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장르는 좀 다른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도박 도시를 건설한다고 바쁜 것 같아요. 우리 하는 바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중국인 관광객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우리 내국인이 또 출입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중국의 경제 여파에 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인이 과연 여기만 와줄 것이냐 이것도 우려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선 카지노 같은 데서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마감을 할 수 있는 잠깐의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결국 이게 우리 국부를 빠져나가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건 알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 파괴를 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정선 카지노 그리고 경마, 경영, 경제 같은 이 사행 산업인데요. 그렇죠. 이런 외국 자본을 유치한 카지노가 우리 국부를 정진시키는 건 좋은데 또 내국인이 끝내 출입하게 되고 그걸 아마 막을 길이 없게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도박 중독보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무슨 중독입니까? 정치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기로 하죠. 지금까지 미디어 포커스 유인경 경향신문 슬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배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
먹거리 당진 해나루.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엔 나로 난 앞으로 지프로 나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지프로2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어제 전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벌금과 세금 500여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망가서 카지노에 출입하며 호화 생활을 한다는 허재호 전 대주건설 회장이 있고 귀국한다는 뉴스였습니다. 귀국하는데 왜 속이 뒤집어질까요? 그는 벌금 254억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유치하는 노역장 입당을 하루 5억 원으로 계산해준 덕분에 노역장 49일 만으로 254억 원을 떼올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 당시 긴급 체포되었던 하루까지 5억 원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결국 벌금이 249억으로 줄였더군요. 장담하건대 이 허재호 회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인력입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분입니다. 그분이 회사에 하도급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21억 원을 받지 못한 분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없어 벌금을 못 낸다는 허재호 회장이 4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의 KNC 건설은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의가 정말 정의란 게 있다면 강자의 이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일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